최근 총격 사건으로 대선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대만에 관해서 부유한 나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며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이 지불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TSMC에 너무 많은 돈을 보조해줬다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SM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 후보자는 그 보조금마저 다시 다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닌 것이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이 훨씬 광범위한데 트럼프가 한국을 매우 크게 압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고 첨단 반도체 시설까지 이식해준 한국과 대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죠. 문제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럴 것이라는 예상으로 단지 상상의 영역에 불과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총격 사건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고령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바이든은 18%로 민주당에서조차 이번 선거를 매우 어렵게 보고 있고 일본은 이미 트럼프 향으로 움직인 지가 오래입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일본이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이 트럼프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는데요. 어차피 트럼프가 집권하면 많이 뜯어갈 것이라 바이든 때 최대한 이리저리 피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치솟으면서 이런 예상이 어느 정도 맞은 셈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들이 제대로 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높은 확률로 미군들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보 리스크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맺은 상황에다가 중국은 더욱더 대만을 위협하려 들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을 놔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게 방위비를 올려받다 보면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는 다시 한번 동북아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에 대해 받아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과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본래 휴전 국가이기도 하기에 항상 높은 전쟁의 위험에 텐션이 익숙해진 국가이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덜했으며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범이기도 한 동시에 자체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무장화 금지, 핵무기 금지 등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범국이 되어버린 러시아는 일본을 바로 옆에 붙어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에서 적지 않은 병력인 3,000명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전격 실시한 모습이고 함대도 수십 척을 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서늘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급격하게 가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러시아나 중국의 선제 공격을 당하기 전에 애초에 핵 전략 자산을 일본에 들여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기존 핵무기 금지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논란이 되나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바로 중국 행보인데 중국과는 센카쿠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중국은 센카쿠를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보다 중국이 일본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 역시 힘으로 밀어붙여 센카쿠 정도는 단숨에 수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판단만은 아니고 미국 군사 싱크탱크조차 해군력에서 일본이 중국에 크게 열세로 보인다면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해군이 속도전으로 나오면 미국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방위성은 이미 40년간 지켜온 방위비 1% 룰을 깨고 올해는 약 60조 원의 국방비를 실현하려 합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번 전쟁으로 심각해진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보기관 FSB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대만 침공을 올해 실행하려고 했으며 안 그래도 대만은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중국도 곧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는 우려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간에 사전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침공 정보 시기를 주고받은 기밀이 유출되면서 이제 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동북아에서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대만 여론은 우선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국민의 70%는 참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즉 자주 국방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오는데 이는 미국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만에서는 과연 미국이 지켜주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이죠. 물론 미국이 이번 러시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3차 대전의 위험이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면
압도적인 전투기 부대와 함대 등이 러시아 병력을 일주일이면 95% 이상 소탕하고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어 사실상 전쟁이 끝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반드시 러시아의 핵무기를 동원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무기만 공급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생각보다 매우 약하다 보니까 굳이 미국이 나서지 않고 무기 공급과 경제적 지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대만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중국과 수교하며 이를 폐기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며 말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말뿐이지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그대로 집권을 이어나갈지 트럼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바이든은 현재 미국 내 지지율이 40% 이하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만에 무기 파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전쟁 자체에는 매우 회의적인 인물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전쟁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과연 대만전 발발 시 미국이 적극 나서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대만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뜻밖의 한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대만은 한국을 대만전에 전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의 주변국 참전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한 방송은 우선 미국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포격을 비롯 상륙작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을 예상하므로 미국은 보병보다는 압도적인 공군 전략을 괌 기지에서 즉시 대만에 보내줄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최근 미군은 괌 기지에 F-35를 비롯해 B-1, B-2 등 전략 폭격기에 대한 배치를 전격 늘렸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미국의 주력 부대를 공군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도 있지만 미국은 우선적으로 공군 자원으로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비롯해서 대만에 진입하는 중국의 전투기와 상륙함을 빠르게 제압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군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해군 전력을 전세계 3위권으로 예상하며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센카쿠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본은 해군 전력을 전격 활용할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군사계에서는 정작 일본이 대만전에 참전할 때 매우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전 발발을 가정하고 일본 남서부 지역의 자위대의 보급부대를 활용하자고 일본에 요청했습니다. 중국 침공 시에 보급부대가 다방면에서 필요한데 일본이 이를 보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미일 간의 대만 침공 논의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최상의 파트너로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해석인 것이죠. 일본 국민들도 정작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전하는 건 절대 반대라는 목소리가 훨씬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군조차 당황시켰으며 미 군사 관계자는 일본이 대만전 발발 시 참여 안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육군이 대만에 착륙해서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기갑부대를 비롯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운 모습이었고 중국이 상륙할 때 한국 보병과 기갑부대들이 중국을 효율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는 최근에 일본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무대사는 한국의 60만 육군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육군만큼은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도 최근 방송에 등장해 한국의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치켜세웠습니다. 따라서 대만 역시 이러한 일본 말과 같이 전격 한국이 중국의 상륙부대를 막아야 한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의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육군이 대만전에 참전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인데 만약이라도 참전하게 되면 한국은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경계해야 하며 자칫하다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국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규정했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에 대해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자동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나름의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한국 여론은 대만에 대해서 오히려 싸늘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누리꾼은 상륙작전을 막는 육군은 육해공 중 피해가 가장 극심한 파트인데 한국을 설정한 것도 황당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국은 자신들만의 셈법을 다양하게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대만 참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